유령 탐정과 잃어버린 시간의 나침반. 11편 시간의 나침반. 프롤로그 대서양의 새벽. 1896년 2월 초 대서양. 블랙 펄호가 거친 파도를 가르며 북쪽으로 항해하고 있었다. 한 달간의 긴 항해였다. 이스탄불을 떠나 지중해를 거슬러 올라가고 지브롤터 해협을 지나 대서양으로 나왔다. 갑판에서 5사람이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아서 드레이크, 세실 블레이크, 엘렌 하트, 에밀리아 블룸, 잭 크로우. 저기. 잭이 망원경을 들고 앞을 가리켰다. 영구, 해안선이 보여. 드디어. 세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런던이야. 엘렌이 수첩에 기록하며 말했다. 한 달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군요. 하지만 이번엔 마지막 모험을 위해서. 에밀리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의 나침반. 마지막 2조각이 대서양 심해에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아서가 나침반 조각 10개를 꺼내 확인했다. 조각들이 푸른 빛을 내며 진동했다. 조각들이 점점 강하게 반응해. 그가 중얼거렸다. 가까워지고 있어. 마지막 조각들이.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파도가 배를 흔들었다. 하늘은 잿빛으로 흐렸다. 폭풍이 오는군. 잭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서둘러야겠어. 얼마나 남았나? 아서가 물었다. 런던 항구까지. 4시간쯤. 잭이 대답했다. 좋아. 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존 대령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세실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서, 정말로. 우리가 심해까지 내려가야 하나? 그래. 아서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조각이 거기 있어. 그리고 엘렌이 물었다. 모든 진실도 거기 있어. 왜 호러티움 협회가 나침반을 숨겼는지, 왜 시계회가 그토록 원하는지. 모든 답이 심해에 있을 거야. 침묵이 흘렀다. 파도 소리만 들렸다. 에밀리아가 조용히 말했다. 아틀란티스. 정말 존재했을까요? 곧 알게 될 거야. 아서가 미소 지었다. 배는 계속 북쪽으로 나아갔다. 런던을 향해. 잠수정을 향해. 그리고 마지막 진실을 향해. 하늘에서 첫 빗방울이 떨어졌다. 곧 폭풍이 올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것이 마지막 모험이었으니까. 시간의 나침반을 완성하는 모험. 그리고 모든 음모를 끝내는 모험. 한장 런던 항구의 재회. 오후 3시, 런던 항구. 안개가 짙게 깔린 항구의 블랙 펄호가 천천히 정박했다. 선원들이 돛을 내리고 닻을 내렸다. 5사람은 갑판에서 항구를 바라봤다. 런던. 세실이 중얼거렸다. 정말 오랜만이군. 11개월 만이에요. 엘렌이 말했다. 작년 3월에 처음 유령 시계탑 사건을 해결했으니까. 그때는 몰랐지. 아서가 말했다. 이렇게 긴 여정이 될 줄은. 에밀리아가 미소 지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최고의 모험이었으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어. 잭이 말했다. 마지막이 남았어. 5사람은 배에서 내렸다. 항구에는 한 남자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50대 중반. 해군 제복을 입은 당당한 모습. 존 대령이었다. 아서, 그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대령님, 아서가 반갑게 악수했다.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이군. 마지막으로 본 게 10년 전인가? 그렇죠. 인도 사건 때였죠. 존 대령이 다른 사람들을 쳐다봤다. 이분들이 동료들이신가? 네. 아서가 소개했다. 세실 블레이크, 제 오랜 친구이자 조수입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세실이 공손히 인사했다. 엘렌 하트, 신문기자이자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엘렌이 밝게 인사했다. 에밀리아 블룸, 고고학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에밀리아가 악수했다. 그리고 잭 크로우, 우리 배의 선장입니다. 호, 해적 출신이라고 들었소. 존 대령이 웃었다. 전직 해적입니다. 잭이 정정했다. 지금은 선량한 시민이죠. 모두가 웃었다. 존 대령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지. 잠수정 준비는 완료됐네. 어디 있습니까? 아서가 물었다. 이쪽으로. 존 대령이 그들을 안내했다. 항구 끝, 특별한 부두의 이상한 형태의 배가 떠 있었다. 아니, 배라기보다는 금속 캡슐에 가까웠다. 원통형 선체, 두꺼운 유리창, 그리고 복잡한 기계 장치들. 저게. 엘렌이 숨을 죽였다. 잠수정. 그래. 존 대령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최신식이야. 심해 8,000m까지 내려갈 수 있지. 놀랍군요. 에밀리아가 감탄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존 대령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위험한 정보가 있어. 무슨? 아서가 물었다. 모리슨 박사가 이미 움직였다는 정보가 있어. 그도 대서양으로 향했대. 침묵이 흘렀다. 역시. 세실이 중얼거렸다. 그 사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군. 어떻게 알았죠? 엘렌이 물었다. 우리 정보망이야. 존 대령이 설명했다. 모리스는 지난주에 프랑스에서 잠수정을 훔쳤어. 군용 잠수정이지. 그리고 대서양으로 향했다는 목격담이 있어. 그럼 이미 심해에 도착했을 수도 있군. 아서가 이를 악물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존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도 서둘러야겠군요. 에밀리아가 말했다. 맞아. 아서가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번엔 끝을 내야 해. 존 대령이 잠수정 문을 열었다. 들어가 보게. 내부를 설명해 주지. 5사람은 잠수정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다. 5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 조종석, 계기판, 산소 공급 장치, 그리고 여러 도구들. 이게 조종 레버야. 존 대령이 설명했다. 전진, 후진, 상승, 하강을 조절할 수 있지. 복잡하군요. 세실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배울 수 있어. 잭이 자신 있게 말했다. 나도 배를 조종하니까. 좋은 태도야. 존 대령이 웃었다. 산소는? 아서가 물었다. 12시간 분량이 탑재되어 있어. 충분할 거야. 통신은? 엘렌이 물었다. 무전기가 있어. 하지만 심해에서는 통신이 약해질 거야. 조심해야 해. 존 대령이 지도를 펼쳤다. 자, 좌표를 알려주지. 아틀란티스 유적의 추정 위치야. 지도에는 대서양 중앙에 빨간 점이 표시되어 있었다. 여기. 북위 37도, 서경 25도. 수심 7,000m 지점이야. 7,000m. 에밀리아가 숨을 죽였다. 정말 깊군요. 그래. 그래서 위험해. 압력이 엄청나지. 조금만 실수하면. 알고 있습니다. 아서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가야 해요. 존 대령이 아서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조심해, 친구. 돌아와야 해. 돌아올 겁니다. 아서가 미소 지었다. 존 대령이 문 밖으로 나갔다. 5사람만 남았다. 아서가 다른 사람들을 쳐다봤다. 준비됐나?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출발하자. 잭이 조종석에 앉았다. 시동 걸겠습니다. 엔진이 울렸다. 부르릉. 잠수정이 천천히 물속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런던 항구가 점점 멀어졌다. 물이 점점 어두워졌다.
그들의 마지막 여정이 시작되었다. 두장 시메로의 하강. 수심 100m. 햇빛이 아직 닿는 깊이였다. 푸른 물결이 잠수정 창문을 스쳤다. 물고기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쳐다봤다. 아름답군. 엘렌이 감탄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야. 에밀리아가 말했다. 더 깊이 가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질 거야. 잭이 레버를 조작했다. 하강 속도 증가. 수심 200m 도달. 햇빛이 점점 약해졌다. 물의 색깔이 푸른색에서 남색으로 변했다. 수압 정상. 산소 공급 정상. 세실이 계기판을 확인했다. 좋아. 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 내려가. 수심 500m. 빛이 거의 사라졌다. 어둠이 그들을 감쌌다. 잠수정의 전조등만이 앞을 비췄다. 으스스하군. 엘렌이 중얼거렸다. 이제부터가 진짜 심해야. 에밀리아가 설명했다. 빛이 닿지 않는 세계. 여기서는 시간 감각도 사라져. 수심 1000m. 완전한 어둠. 전조등 불빛만이 물속을 비췄다. 이상한 생물들이 나타났다. 발광하는 해파리. 투명한 오징어. 이빨이 튀어나온 물고기. 저건. 엘렌이 놀라 가리켰다. 심해 생물들이에요. 에밀리아가 설명했다. 빛이 없으니 스스로 발광하죠. 수심 2000m. 압력이 점점 높아졌다. 잠수정이 삐걱거렸다. 괜찮나? 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직 괜찮아. 잭이 대답했다. 하지만 더 내려가면 조심해야 해. 수심 3000m. 거대한 그림자가 옆을 스쳤다. 저게 뭐야? 세실이 소리쳤다. 길이 10m는 되어 보이는 거대한 오징어였다. 대왕 오징어. 에밀리아가 숨을 죽였다. 오징어가 잠수정을 한 바퀴 돌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후. 엘렌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직 멀었어. 아서가 말했다. 4000m나 더 내려가야 해. 수심 4000m. 이상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푸른 빛, 초록빛, 그리고 금빛. 저건. 아서가 눈을 가늘게 떴다. 뭔가 있어. 해저 화산이에요. 에밀리아가 설명했다. 용암이 새어나와서 빛을 내는 거죠. 정말로 멀리서 붉은 빛이 보였다. 화산 분출구였다. 뜨거운 물이 솟구쳤다. 저쪽은 피해야 해. 잭이 방향을 틀었다. 수심 5000m. 잠수정이 심하게 흔들렸다. 조류가 강해. 잭이 레버를 꽉 잡았다. 물이 소용돌이 쳤다. 버텨. 아서가 외쳤다. 모두가 좌석에 꽉 붙잡았다. 잠수정이 빙글빙글 돌았다. 하지만 잭의 뛰어난 조종 실력으로 겨우 안정을 되찾았다. 휴. 세실이 숨을 내쉬었다. 겨우 살았군. 아직 2000m 남았어. 에밀리아가 말했다. 수심 6000m. 잠수정의 외벽이 삐걱거렸다. 압력이 한계에 가까워. 세실이 계기판을 확인했다. 버틸 수 있나? 아서가 물었다. 아마도. 하지만 7000m는 정말 위험할 거야. 선택의 여지가 없어. 아서가 단호하게 말했다. 계속 내려가. 수심 6500m.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다. 해저 평원. 검은 모래, 바위들, 그리고 저기 엘렌이 가리켰다. 멀리서 거대한 구조물이 보였다. 저게. 에밀리아의 눈이 커졌다. 유적이에요. 정말로 인공적인 구조물이었다. 돌기둥, 무너진 벽, 그리고 거대한 신전. 아틀란티스. 아서가 중얼거렸다.
정말 존재했어. 수심 7,000m. 잠수정이 해저에 천천히 착지했다. 부드러운 충격. 엔진이 멈췄다. 침묵이 흘렀다. 5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다. 전조등 불빛이 유적을 비췄다. 고대 문명의 흔적. 수천 년 동안 바다 밑에 잠들어 있던 도시. 드디어 아서가 중얼거렸다. 도착했어. 세장 아틀란티스의 유적. 잠수정 밖은 완전한 침묵이었다. 7,000m 깊이의 해저. 빛도 소리도 없는 세계. 오직 잠수정의 전조등만이 주변을 비췄다. 저기 에밀리아가 유적을 가리켰다. 신전이 보여요. 정말로 거대한 신전이 서 있었다. 높이 50m는 되어 보이는 석조 건축물. 기둥들이 줄지어 서 있고 계단이 위로 이어졌다. 하지만 절반은 무너져 있었다. 수천 년 동안 여기 있었군. 세실이 감탄했다. 플라톤이 쓴 기록이 사실이었어. 에밀리아가 말했다. 아틀란티스는 정말 존재했던 거야. 아서가 나침반 조각들을 꺼냈다. 조각들이 강하게 진동했다. 조각들이 반응해. 저 신전 안에 마지막 2 조각이 있어. 어떻게 들어가지? 잭이 물었다. 잠수복을 입고 나가야 하나? 그래. 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세실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밖은 압력이 엄청나. 잠수복으로 버틸 수 있을까? 존 대령이 준비해줬어. 아서가 특수 잠수복을 꺼냈다. 심해용 강화 잠수복. 압력을 견딜 수 있대. 5개의 잠수복이 있었다. 두껍고 무거운 금속 재질. 헬멧에는 유리창이 달려 있었다. 입어보자. 아서가 말했다. 5 사람은 잠수복을 입었다. 무거웠다. 움직임이 불편했다. 하지만 견딜 수 있었다. 준비됐나? 아서가 물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잭이 잠수정의 문을 열었다. 쥐. 물이 들어왔다. 차가웠다. 얼음처럼. 엘렌이 떨었다. 버텨. 아서가 격려했다. 5 사람은 잠수정 밖으로 나왔다. 해저. 완전한 어둠. 그들의 헬멧에 달린 조명만이 앞을 비췄다. 천천히 가자. 아서가 말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신전을 향해 걸었다. 해저 바닥은 부드러운 모래였다. 발자국이 남았다. 수천 년 만에 처음 남겨진 발자국. 이상해. 에밀리아가 중얼거렸다. 아무 생물도 없어. 정말로 주변에는 물고기도, 해파리도 아무것도 없었다. 마치 모든 생물이 이곳을 피하는 것 같았다. 불길하군. 세실이 말했다. 신전 입구에 도착했다. 거대한 성문. 문에는 상형 문자가 빼곡히 새겨져 있었다. 이 문자들. 에밀리아가 자세히 살폈다. 그리스 문자도 아니고 이집트 문자도 아니야. 뭔가요? 엘렌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완전히 다른 문명의 문자예요. 아틀란티스만의 문자. 아서가 문을 밀었다. 무거웠다. 도와줘. 5 사람이 힘을 합쳐 문을 밀었다. 삐걱. 문이 천천히 열렸다. 수천 년 만에 열리는 문. 그 안에서 푸른 빛이 새어나왔다. 빛이. 엘렌이 숨을 죽였다. 들어가자. 아서가 말했다. 5 사람은 조심스럽게 신전 안으로 들어갔다. 내장 시간의 심장. 신전 내부는 놀라웠다. 벽면에서 푸른 빛이 났다. 발광하는 돌들이 벽에 박혀 있었다. 이건. 에밀리아가 감탄했다. 자연적으로 빛을 내는 광물이에요. 빛 덕분에 내부를 볼 수 있었다. 거대한 홀. 천장은 높고 벽에는 벽화가 그려져 있었다. 벽화에는 고대 도시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었다.
웅장한 건물들, 하늘을 나는 기계들, 그리고 시간의 나침반을 들고 있는 사람. 저 벽화. 세실이 가리켰다. 나침반이 있어. 정말로 벽화 중앙에 거대한 나침반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들은 나침반을 숭배했어. 에밀리아가 중얼거렸다. 신처럼. 홀 중앙에 제단이 있었다. 돌로 만든 제단. 그 위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저기, 아서가 가리켰다. 제단 위에 작은 상자가 있었다. 금으로 장식된 상자. 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찾았어. 아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2개의 금속 조각이 놓여 있었다. 11번째와 12번째 나침반 조각. 마지막 조각들. 조각들은 푸른 빛을 내며 진동했다. 아서가 조각들을 들어 올렸다. 순간 신전 전체가 흔들렸다. 뭐야? 잭이 소리쳤다. 벽화들이 빛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홀 반대편에서 무언가가 나타났다. 투명한 형체. 유령이었다. 아니, 유령들이었다. 수십 명의 투명한 인물들이 나타났다. 고대 아틀란티스 사람들이었다. 아서의 눈이 푸르게 빛났다. 그가 중얼거렸다. 아틀란티스의 영혼들이야. 유령들이 아서를 향해 다가왔다. 그들의 표정은 슬펐다. 한 유령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메아리처럼 울렸다. 오랜 기다림이었다. 당신들은? 아서가 조용히 물었다. 아틀란티스의 마지막 사람들인가요? 그렇다. 유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이곳을 지켜왔다. 왜? 세실이 물었다. 시간의 나침반을 지키기 위해. 유령이 대답했다. 그 힘은 너무 강하다. 인간이 다룰 수 없는. 아틀란티스도. 에밀리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침반 때문에 멸망한 건가요? 유령이 슬프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우리는 탐욕스러웠다. 시간을 지배하려 했다. 나침반의 힘으로. 그래서 아서가 물었다. 하지만 실패했다. 나침반의 힘이 폭주했다. 시간이 멈추고 되돌아가고 뒤섞였다. 유령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우리의 대륙은 하루아침에 바다 속으로 침묵이 흘렀다. 끔찍하군. 엘렌이 중얼거렸다. 우리는 경고하려 한다. 유령이 말을 이었다. 나침반을 완성하지 마라. 그 힘은 재앙을 부른다. 아서가 조각들을 내려다봤다. 하지만 아서가 조용히 말했다. 나침반을 완성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완성할 거예요. 모리슨 같은 사람이. 유령이 잠시 침묵했다. 어둠의 사자. 이미 왔다. 뭐라고? 세실이 놀랐다. 그는 이미 이곳에 왔다. 그리고 무언가를 깨웠다. 무엇을? 에밀리아가 물었다. 수호자를. 유령의 목소리가 두려움으로 떨렸다. 고대의 괴물. 아틀란티스를 지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신전 전체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쿵. 천장에서 돌들이 떨어졌다. 지진이야. 잭이 소리쳤다. 아니. 아서가 밖을 쳐다봤다. 뭔가 다른 거야. 신전 밖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움직였다. 유령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떠나라. 마지막 유령이 속삭였다. 빨리. 그것이 온다. 그리고 모든 유령들이 사라졌다.
빨리 나가야 해. 아서가 외쳤다. 5 사람은 재빨리 신전 밖으로 뛰어나갔다. 밖에서 그들은 멈춰 섰다. 해저에 거대한 그림자가 있었다. 길이가 30m는 되어 보였다. 뱀처럼 긴 몸통, 비늘로 덮인 피부, 그리고 빛나는 눈. 이런. 세실이 숨을 죽였다. 아틀란티스의 수호자. 에밀리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설로만 듣던. 괴물이 그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거대한 입이 열렸다. 날카로운 이빨이 드러났다. 그리고 포효했다. 5장 수호자와의 대면. 괴물의 포효가 물속을 진동시켰다. 잠수복이 떨렸다. 리어. 아서가 소리쳤다. 5 사람은 재빨리 잠수정을 향해 달렸다. 하지만 물속에서는 빠르게 움직일 수 없었다. 괴물이 그들을 쫓아왔다. 빠르게. 너무 빠르게. 안 돼. 엘렌이 외쳤다. 따라잡힐 거예요. 아서가 뒤를 돌아봤다. 괴물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이대로는. 그때 잭이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폭탄이었다. 이걸로. 그가 외쳤다. 뭐야, 그게. 세실이 놀랐다. 비상용 폭탄이야. 해적 시절에 쓰던 거지. 잭이 폭탄을 괴물을 향해 던졌다. 폭탄이 괴물의 입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쾅. 거대한 폭발. 물이 소용돌이 쳤다. 괴물이 고통스럽게 몸부림쳤다. 지금이야. 아서가 외쳤다. 5 사람은 필사적으로 잠수정을 향해 달렸다. 괴물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하지만 죽지는 않았다. 겨우 상처를 입었을 뿐. 빨리. 세실이 소리쳤다. 잠수정까지 20m, 10m, 5m. 그들은 잠수정에 도착했다. 재빨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쿵. 괴물의 머리가 잠수정을 들이받았다. 잠수정이 흔들렸다. 시동 걸어. 아서가 외쳤다. 잭이 조종석에 앉았다. 시동. 엔진이 울렸다. 하지만 괴물이 잠수정을 감싸기 시작했다. 긴 몸으로 잠수정을 조이기 시작했다. 삐걱. 외벽이 압력을 받았다. 이런. 세실이 계기판을 확인했다. 외벽에 균열이. 버텨야 해. 에밀리아가 외쳤다. 아서가 나침반 조각들을 꺼냈다. 12개. 모든 조각. 이걸로. 그가 중얼거렸다. 뭘 할 거야? 세실이 물었다. 나침반에 힘을 써야 해. 괴물을 막으려면. 하지만 위험해. 엘렌이 말했다. 아틀란티스 사람들도 그 힘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아서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가 12개의 조각을 바닥에 원형으로 놓았다. 조각들이 빛나기 시작했다. 푸른 빛이 점점 강해졌다. 그리고 조각들이 서로 끌리기 시작했다. 자석처럼. 찰칵. 찰칵. 하나씩 연결되었다. 12개가 모두 연결되자 완전한 원이 되었다. 시간의 나침반. 완성된 나침반. 빛이 폭발했다. 쾅. 6장 시간의 폭주. 나침반에서 쏟아진 빛이 잠수정을 채웠다. 푸른빛, 금빛, 은빛이 섞였다. 그리고 주변의 시간이 왜곡되기 시작했다. 물이 천천히 움직였다. 아니, 거꾸로 움직였다. 이게. 세실이 숨을 죽였다. 시간이 역행하고 있어. 괴물의 움직임도 느려졌다.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나침반의 힘이. 에밀리아가 중얼거렸다. 시간 자체를 조작하고 있어.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나침반이 멈추지 않았다. 계속 빛을 내고 계속 시간을 왜곡했다. 아서.
세실이 소리쳤다. 멈춰야 해. 이대로는. 알아. 아서가 나침반에 손을 뻗었다. 하지만 닿을 수 없었다. 나침반 주변에 에너지 장벽이 형성되어 있었다. 안 돼. 아서가 중얼거렸다. 주변의 시간 왜곡이 점점 심해졌다. 괴물이 완전히 멈췄다.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하지만 잠수정 안의 시간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엘렌의 움직임이 느려졌다. 이상해. 내 몸이 무거워. 에밀리아도 마찬가지였다. 시간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어. 이건 잭이 조종 레버를 잡았다. 아틀란티스와 같은 거야. 나침반이 폭주하고 있어. 아서가 이를 악물었다. 멈춰야 해. 하지만 어떻게? 그때 통신기에서 소리가 들렸다. 지직, 지직. 드레이크. 목소리가 들렸다. 모리슨의 목소리였다. 모리슨, 아서가 외쳤다. 어서 오게, 아서 드레이크. 모리슨의 목소리는 음산했다. 드디어 나침반을 완성했군. 어디 있어? 세실이 소리쳤다. 가까이. 아주 가까이. 통신기가 꺼졌다. 그리고 밖에서 또 다른 잠수정이 나타났다. 검은색 잠수정. 모리슨의 잠수정이었다. 저기, 엘렌이 가리켰다. 모리슨의 잠수정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멈췄다. 통신기가 다시 울렸다. 보았나? 드레이크. 모리슨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침반의 진짜 힘을. 시간을 멈추는 힘. 이게 내가 원하던 거야. 아서가 화를 냈다. 수천 명을 죽일 수도 있는 힘이. 죽인다. 모리슨이 웃었다. 아니, 구원한다. 나는 시간을 되돌릴 거야. 모든 실수를, 모든 후회를, 모든 슬픔을. 그건 미친 짓이야. 세실이 소리쳤다. 미쳤다고. 모리슨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아니, 이건 구원이야. 인류의 구원. 너는 인류를 구원하려는 게 아니야. 아서가 조용히 말했다. 단지 내 과거를 바꾸고 싶을 뿐이지. 침묵이 흘렀다. 맞아. 모리슨이 인정했다. 나는 과거를 바꾸고 싶어. 내가 잃은 것들을 되찾고 싶어. 그게 뭐가 잘못됐지? 모든 게 잘못됐어. 아서가 대답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 그게 인생이야. 그럼 나침반은 왜 존재하지? 모리슨이 반문했다. 시간을 바꿀 수 있다면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 안 돼. 에밀리아가 끼어들었다. 아틀란티스를 봤어요. 그들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멸망했죠. 나는 그들과 달라. 모리슨이 말했다. 나는 더 신중할 거야. 신중. 아서가 웃었다. 넌 지금 나침반을 폭주시켰어. 이대로 가면 대서양 전체가 시간 왜곡에 휩싸일 거야. 그럼. 모리슨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침반을 내게 넘겨. 내가 통제할 수 있어. 거절한다. 아서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모리슨의 잠수정이 움직였다. 그리고 팔 같은 기계가 튀어나왔다. 집게발이었다. 나침반을 빼앗겠어. 모리슨이 외쳤다. 집게발이 아서의 잠수정을 향해 뻗어왔다. 이런, 잭이 레버를 당겼다. 하지만 시간 왜곡 때문에 잠수정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집게발이 잠수정을 붙잡았다. 쿵. 잠수정이 흔들렸다. 놓아. 아서가 외쳤다. 하지만 모리슨은 듣지 않았다. 집게발이 잠수정을 천천히 자신의 방향으로 끌어당겼다. 7장 최후의 선택. 안 돼. 세실이 소리쳤다. 뭔가 해야 해. 엘렌이 외쳤다. 아서가 나침반을 내려다봤다.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시간을 왜곡하고 주변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다. 멈춰야 해. 하지만 어떻게? 그때 그의 머릿속에 목소리가 들렸다. 아틀란티스 유령의 목소리였다. 나침반을 파괴하라. 파괴. 아서가 중얼거렸다.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나침반이 존재하는 한 탐욕은 끝나지 않는다. 하지만 아서가 망설였다. 이걸 파괴하면 시간의 비밀도 사라져. 그래야 한다. 인간은 시간을 지배할 수 없다. 그것이 우리가 배운 교훈이다. 아서가 결심한 표정을 지었다. 알았어.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다. 존 대령이 준 비상용 폭탄이었다. 아서, 세실이 놀랐다. 설마. 그래. 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침반을 파괴할 거야. 하지만 그럼. 에밀리아가 말했다. 모든 게 끝나. 그래야 해. 아서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게 옳은 일이야. 타이머를 설정했다. 10초. 이걸 잠수정 밖으로 보내야 해. 9초. 그가 폭탄을 나침반에 결합시키고 잠수정에서 밖으로 보내는 장치를 이용해서 심해바다로 쏘아보내버렸다. 모리슨이 통신기로 소리쳤다. 뭘 하는 거야? 멈춰. 8초. 안 돼. 모리슨이 절규했다. 7초. 집게발이 잠수정을 놓았다. 모리슨의 잠수정이 후진하기 시작했다. 6초. 내가 그걸 파괴하면. 모리슨의 목소리가 떨렸다. 모든 게 끝나. 5초. 그래. 아서가 조용히 말했다. 끝나는 거야. 이 미친 추격전이. 4초. 안 돼. 안 돼. 모리슨이 외쳤다. 3초. 잭이 잠수정 엔진을 최대로 가동했다. 버텨. 2초. 잠수정이 빠르게 후진했다. 1초. 아서가 눈을 감았다. 쾅.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나침반이 산산조각 났다. 빛이 폭발하며 모든 방향으로 퍼졌다. 시간 왜곡이 극대화되었다. 물이 소용돌이 쳤다. 해저가 흔들렸다. 그리고 모든 것이 멈췄다. 침묵. 완전한 침묵. 빛이 사라졌다. 시간 왜곡도 멈췄다. 나침반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잠수정 안 5사람은 숨을 헐떡였다. 끝났나? 엘렌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런 것 같아. 세실이 대답했다. 아서가 창밖을 봤다. 나침반의 잔해가 해저에 흩어져 있었다. 더 이상 빛나지 않았다. 그리고 모리슨의 잠수정이 보였다. 움직이지 않았다. 모리슨. 아서가 중얼거렸다. 통신기에 잡음이 섞였다. 지직. 지직. 드. 레이크. 모리슨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모리슨 들려. 아서가 소리쳤다. 너는 실수했어. 모리슨의 목소리는 약했다. 나침반을 파괴하다니. 아니야. 아서가 조용히 말했다. 이게 옳은 일이야. 옳은 일. 모리슨이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과거를 바꿀 수 없다니. 그럼 내 후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안고 사는 거야. 아서가 대답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 후회와 함께. 침묵이 흘렀다. 그래. 모리슨의 목소리가 더욱 희미해졌다. 너는 이겼어. 드레이크. 모리슨. 아서가 말했다. 아직 늦지 않았어. 돌아와. 우리와 함께.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모리슨의 잠수정이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했다. 더 깊은 심연으로. 모리슨, 아서가 외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잠수정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영원히 8장 수면으로 상승하자. 아서가 조용히 말했다. 잭이 레버를 당겼다. 상승 시작. 잠수정이 천천히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아틀란티스의 유적이 점점 작아졌다. 신전, 기둥들, 그리고 나침반의 잔해.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정말 끝난 건가요? 엘렌이 물었다. 그래. 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끝났어. 세실이 아서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잘했어, 친구. 고마워. 에밀리아가 창밖을 바라봤다. 아틀란티스. 다시는 볼 수 없겠죠. 아마도. 아서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게 나을 거야. 어떤 비밀은 비밀로 남아야 해. 수심 6,000m. 빛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다. 5,000m. 심해 생물들이 다시 나타났다. 4,000m. 물의 색깔이 변했다. 검은색에서 남색으로. 3,000m. 더 밝아졌다. 2,000m. 푸른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1,000m. 햇빛이 물을 통과했다. 500m. 물고기들이 주변을 헤엄쳤다. 100m. 수면이 보였다. 그리고 쿵. 잠수정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햇빛이 창문을 비췄다. 따뜻했다. 드디어. 엘렌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수면이야. 잭이 해치를 열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다. 5사람은 잠수정 밖으로 나왔다. 대서양의 수면 위. 파도가 잔잔했다. 하늘은 맑았다. 석양이 수평선을 붉게 물들였다. 아름답군. 세실이 중얼거렸다. 그래. 아서도 동의했다.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다. 석양을 바라보며 긴 여정의 끝을. 이제 정말 끝이에요. 엘렌이 물었다. 응. 아서가 미소 지었다. 끝이야. 모리슨도. 세실이 물었다. 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끝났어. 지면 속으로 사라졌어. 에밀리아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제 뭘 하죠? 돌아가는 거지. 잭이 대답했다. 런던으로. 그리고 엘렌이 물었다. 그리고 아서가 생각했다. 평범하게 살아야지. 이제는 평범하게. 세실이 웃었다. 우리가? 시도는 해봐야지. 아서도 웃었다. 멀리서 배 한 척이 다가왔다. 블랙 펄호였다. 선원들이 손을 흔들었다. 여기 있었군요. 잭이 손을 흔들며 외쳤다. 여기야. 배가 가까이 왔다. 밧줄 사다리가 내려왔다. 5사람은 사다리를 타고 블랙 펄호에 올랐다. 익숙한 갑판. 익숙한 냄새. 집처럼 느껴졌다. 선원들이 그들을 환영했다. 무사하시군요. 걱정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잭이 조타대로 향했다. 출항, 런던으로. 예, 선장님. 돛이 펼쳐졌다.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동쪽을 향해. 런던을 향해. 고향을 향해. 9장 항해의 대화. 그날 밤, 블랙 펄호의 갑판. 5사람은 난간에 기대어 별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가득했다. 아름답군. 엘렌이 중얼거렸다. 그래. 에밀리아가 동의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세실이 먼저 말했다. 아서, 정말로. 나침반을 파괴한 게 옳았을까? 응. 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옳은 일이었어. 하지만 엘렌이 말했다. 그 힘으로 좋은 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니야. 아서가 고개를 저었다. 그런 힘은 존재하지 않아야 해.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결국엔 탐욕이 이겨. 아틀란티스처럼. 에밀리아가 말했다. 맞아. 아서가 동의했다. 제기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래도 아쉽긴 해. 시간을 되돌릴 수 있었다면 뭘 되돌리고 싶었어? 세실이 물었다. 잭이 잠시 생각했다. 해적 시절의 실수들, 친구를 배신했던 순간들. 하지만 그 실수들이 지금의 너를 만들었어. 아서가 말했다. 실수 없이는 성장도 없어. 철학적이군. 잭이 웃었다. 엘렌이 수첩을 꺼냈다. 11편의 기록을 정리했어요. 시간의 나침반,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 뭘 배웠지? 세실이 물었다. 엘렌이 수첩을 읽었다. 과거는 바뀔 수 없다.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 그리고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 좋은 교훈이야. 에밀리아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엘렌이 계속 읽었다. 진정한 보물은 금이나 나침반이 아니라 함께한 사람들이다. 침묵이 흘렀다. 아서가 웃었다. 헨리 모건이 남긴 메시지랑 똑같군. 맞아. 잭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친구가 옳았어. 5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우리. 엘렌이 조용히 말했다. 정말 좋은 팀이에요. 최고의 팀이지. 세실이 동의했다. 앞으로도. 에밀리아가 물었다. 물론이지. 아서가 미소 지었다. 우린 영원한 팀이야. 영원. 잭이 웃었다. 우린 이미 60대인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아서가 말했다. 정신이 젊으면 그게 젊은 거야. 모두가 웃었다. 별들이 반짝였다. 파도가 배를 흔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였다. 10장 런던 귀환. 일주일 후 런던 항구. 블랙펄호가 천천히 정박했다. 안개가 항구를 덮고 있었다. 익숙한 풍경이었다. 드디어. 세실이 중얼거렸다. 집이야. 5 사람은 배에서 내렸다. 항구에는 존 대령이 기다리고 있었다. 돌아왔군. 그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대령님. 아서가 악수했다. 어떻게 됐나? 존 대령이 물었다. 나침반은 파괴했습니다. 아서가 조용히 대답했다. 존 대령의 눈이 커졌다. 파괴, 정말로? 네. 그게 옳은 일이었습니다. 존 대령이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네. 그런 힘은 존재하지 않는 게 나아.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리스는? 존 대령이 물었다. 심해. 사라졌습니다. 세실이 대답했다. 그래. 존 대령이 한숨을 쉬었다. 불쌍한 사람이었어. 탐욕에 눈이 멀어서. 우리 모두 조심해야 할 부분이죠. 에밀리아가 말했다. 존 대령이 미소 지었다. 자, 이제 휴식을 취해. 오랜 여행이었잖나. 감사합니다, 대령님. 아서가 인사했다. 5 사람은 항구를 떠났다. 마차를 타고 시내로 들어갔다. 런던의 거리, 가스등, 마차, 사람들. 모든 게 익숙했다. 오랜만이군. 잭이 중얼거렸다. 런던의 안개. 그리워했어. 엘렌이 물었다. 조금은. 잭이 웃었다. 마차가 베이커 스트리트 221비 앞에 멈췄다. 아서와 세실의 집이었다. 집이야. 아서가 문을 바라봤다. 거의 1년 만이군요. 세실이 말했다. 5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느낌이었다. 벽난로, 책장, 소파, 모든 게 그대로였다. 청소를 해야겠군. 세실이 한숨을 쉬었다. 나중에 아서가 소파에 앉았다. 일단 쉬자. 다른 사람들도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엘렌이 수첩을 펼쳤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야 해요. 신문 기사로 에밀리아가 물었다. 네. 그리고 나중에는 소설로도. 제목은? 잭이 물었다. 엘렌이 미소 지었다. 유령 탐정과 잃어버린 시간의 나침반. 어때요? 완벽해. 아서가 칭찬했다. 11편으로 나눠서 쓸 거예요. 각 모험마다 한 편씩. 그럼 우리 이름도 나오나? 잭이 기대했다. 물론이죠. 모두 영웅으로 나올 거예요. 영웅. 세실이 웃었다. 우린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인데. 아니에요. 엘렌이 고개를 저었다. 당신들은 진짜 영웅이에요. 세상을 구했으니까. 과장이야. 아서가 말했다. 우린 단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야. 그게 영웅이에요. 엘렌이 미소 지었다. 11장 마지막 만찬. 그날 저녁, 5사람은 근처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다. 축하 만찬이었다. 긴 여정의 끝을 축하하는. 와인이 흘렀다. 음식이 나왔다. 그리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기억나. 세실이 말했다. 이집트에서 낙타를 탔을 때? 아, 잭이 웃었다. 세실이 낙타에서 떨어진 거. 떨어진 게 아니라 내려온 거야. 세실이 항변했다. 모두가 웃었다. 그리고 북극에서. 엘렌이 말했다. 프랭클린 탐험대의 유령들을 만났을 때. 무서웠지. 에밀리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아서 덕분에 그들을 구할 수 있었어. 세실이 말했다. 아니야. 아서가 고개를 저었다. 우리 모두의 덕분이야. 항상 겸손하시네. 엘렌이 웃었다. 그리고 빈에서. 잭이 말했다. 죽음의 오르골. 기억을 잃을 뻔했지. 에밀리아가 떨었다. 하지만 버텨냈어. 아서가 말했다. 우린 항상 버텨냈어. 맞아. 세실이 동의했다. 와인잔이 다시 채워졌다. 아서가 잔을 들어 올렸다. 자, 건배하자. 우리의 모험을 위해.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엘렌이 조용히 물었다. 이제 정말 끝인가요? 더 이상 모험은 없나요? 아서가 미소 지었다. 글쎄, 누가 알아.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니까. 하지만 당분간은 쉬고 싶어. 세실이 말했다. 60대 몸으로 1년 동안 세계 일주를 했잖아. 맞아. 잭이 동의했다. 나도 블랙 펄홀을 정비해야 해. 많이 상했거든. 저는 발굴 작업으로 돌아가야죠. 에밀리아가 말했다. 학계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는 기사를 써야 해요. 엘렌이 말했다. 그리고 소설도. 그럼. 아서가 말했다. 우린 각자의 길로 돌아가는 거네. 하지만 헤어지는 건 아니에요. 에밀리아가 말했다. 우린 여전히 팀이니까. 맞아. 세실이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든 다시 모일 수 있어. 약속해. 엘렌이 물었다. 약속해. 아서가 미소 지었다. 5사람은 손을 겹쳤다. 팀을 위해. 아서가 외쳤다. 팀을 위해. 모두가 함께 외쳤다. 에필로그 심해의 잔향. 그날 밤, 대서양 심해 7,000m. 아틀란티스 유적. 모든 것은 고요했다. 나침반의 잔해가 해저에 흩어져 있었다. 더 이상 빛나지 않았다.
하지만 잔해 중 하나, 가장 중심에 있던 조각, 그것이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아주 희미하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분명히 빛나고 있었다. 마치 아직 죽지 않은 것처럼. 빛은 점점 강해졌다. 그리고 펄스처럼 진동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마치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어디론가, 누군가에게. 물속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들렸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간의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다. 그들은 돌아올 것이다. 빛이 더욱 강해졌다. 그리고 특정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했다. 북동쪽, 런던 방향.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누군가를 부르는 것처럼. 그날 밤, 런던 베이커 스트리트 221비. 아서는 홀로 서재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다. 그는 파이프 담배를 피우며 생각에 잠겼다. 정말 끝난 걸까? 나침반을 파괴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아. 그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머릿속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서, 드레이크. 뭐? 아서가 고개를 들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누구야? 아서가 주변을 둘러봤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다. 목소리가 사라졌다. 아서는 불안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봤다. 런던의 밤은 어두웠다. 비가 계속 내렸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시간의 잔재가. 다음 날 아침, 런던 대학 연구실. 한 젊은 과학자가 이상한 신호를 감지했다. 이게 뭐지? 화면에 파동이 나타났다. 규칙적인 펄스. 마치 심장 박동 같았다. 출처는 대서양. 그가 좌표를 확인했다. 북위 37도, 서경 25도.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심해인데 신호는 계속되었다. 강해지고 있었다. 과학자는 상관에게 보고했다. 교수님, 이상한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무슨 신호? 대서양 심해에서.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 신호가. 교수가 화면을 봤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건 뭔가요? 탐험대를 보내야겠어. 즉시. 하지만 당장 교수가 명령했다. 그의 눈빛이 이상하게 빛났다. 탐욕스러운 빛이었다. 그날 저녁, 베이커 스트리트 221비. 5사람이 다시 모였다. 아서가 부른 것이었다. 왜 갑자기 모이자고 한 거야? 세실이 물었다. 이상한 일이 있어. 아서가 진지하게 말했다. 무슨? 엘렌이 물었다. 어젯밤. 목소리를 들었어. 목소리. 에밀리아가 눈썹을 치켜세웠다.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침묵이 흘렀다. 설마. 잭이 중얼거렸다. 나침반이. 모르겠어. 아서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해. 바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똑똑똑. 누구지? 세실이 문을 열었다. 밖에는 런던 대학 교수가 서 있었다. 실례합니다. 아서 드레이크 탐정님을 찾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아서가 일어섰다. 긴급한 일입니다. 교수가 말했다. 대서양에서 이상한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아서의 표정이 굳어졌다. 어디서? 북위 37도, 서경 25도. 아틀란티스였다. 5사람은 서로를 쳐다봤다. 이럴 수가. 세실이 중얼거렸다. 정말 끝나지 않은 거야.
엘렌이 말했다. 아서가 교수를 쳐다봤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교수가 자료를 펼쳤다. 이 신호는 3일 전부터 감지됐습니다. 처음엔 약했지만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출처는 심해 7,000m.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아틀란티스야. 아서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틀란티스. 교수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존재하나요? 존재했어요. 에밀리아가 대답했다. 우리가 봤으니까. 교수가 흥분했다. 그럼 탐험대를 보내야 합니다. 즉시. 안 돼. 아서가 막았다. 왜죠? 위험해. 그곳은 인간이 갈 곳이 아니야. 하지만 과학의 발전을 위해 안 된다고 했어. 아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교수가 놀라 뒤로 물러섰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신호는 계속 감지될 겁니다. 그럼 다른 누군가가. 알아. 아서가 한숨을 쉬었다. 알아. 교수가 떠난 후 5사람은 침묵에 잠겼다. 어떻게 할 거야? 잭이 물었다. 모르겠어. 아서가 머리를 감쌌다. 다시 가야 하나? 엘렌이 물었다. 아마도. 아서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나침반은 파괴했잖아. 세실이 말했다. 그런데 왜 신호가? 에밀리아가 되물었다. 아서가 생각에 잠겼다. 시간의 심장. 유령이 말했던.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걸까? 아서. 세실이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아? 응. 생각 중이야. 뭘? 다음 계획을. 침묵이 흘렀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다. 런던의 밤은 어두웠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며칠 후 런던 항구. 5사람은 다시 블랙 펄호에 올랐다. 정말 또 가는 거야? 세실이 한숨을 쉬었다. 가야 해. 아서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번엔 완전히 끝내야 해. 어떻게? 엘렌이 물었다. 시간의 심장을 찾아서 완전히 파괴하는 거야. 위험하겠군. 잭이 말했다. 항상 위험했어. 아서가 미소 지었다. 맞아. 에밀리아가 동의했다. 하지만 우린 해냈어. 항상. 이번에도 해낼 거야. 세실이 말했다. 5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주장, 잭이 명령했다. 예, 선장님. 돛이 펼쳐졌다.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서양을 향해, 아틀란티스를 향해, 시간의 심장을 향해. 그들의 진짜 마지막 모험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시간의 심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수평선 너머 폭풍구름이 모여들고 있었다. 마치 경고하듯. 하지만 블랙펄호는 멈추지 않았다. 앞으로 나아갔다. 진실을 향해. 11편완